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43% 상승한 25,669.32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33% 오른 2,850.1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13% 상승한 7,816.3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주 1.41% 올랐고 S&P 500 지수는 0.59%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주간 기준 0.29% 하락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협상단이 오는 11월까지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양국 관리들에 따르면 협상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월 다자간 회담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무역 관계를 끝낼 수 있도록 협상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양측은 다음 주 워싱턴에서 중간급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이 이끄는 9명의 중국 대표단이 데이비드 말파스 미국 재무차관 중심의 미국 관리들과 오는 22일에서 23일에 협상을 진행합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로 위안화 가치가 급락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위안화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원화는 북한 리스크 축소 등으로 다른 신흥국 대비 낙폭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19일 171.64원에 이르던 위안 원 환율은 지난 17일 163.74원으로 4.6% 하락했습니다. 위안화 대비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수출 가격 경쟁력이 나빠졌다고 현대연구원은 판단했습니다. 지난 주말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7% 상승한 65달러 91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WTI는 지난주 2.5% 하락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7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3년 내 최장기간 연속 하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는 소폭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미중 간 무역 협상 재개 기대감에 오른 건데요.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제약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1%대 강한 상승을 보일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다만 코스피 거래 대금이 4조 4천억 원에 그치면서 여전히 시장 활력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일 이벤트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신시은경의 시그널 라우 시간에는요. 이번 주 미 연준의 8월 FOMC 의사록 발표와 함께 잭슨홀 미팅이 예정돼 있습니다. 결과 어떨지 9월 금리 인상에 힘을 실어주게 될지 분석할 거고요. 22일과 23일에 있을 미국과 중국 간 이 무역 분쟁 관련 협상 결과가 어떨지도 이야기 나눠봅니다. 8월 20일 월요일이고요. 7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점검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이고요.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시장의 신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주요 이슈입니다. 지난주 시장 정리하고 이번 주 이슈 점검합니다. 금주비 연준의 8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됩니다.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실게 될지 살펴봅니다. 금주 23일에는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차 관세가 발효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 간 무역 분쟁 관련 실무진 협상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결과 어떨지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터키발 외환위기 우려가 신흥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의견 듣겠습니다. 예, 지난주 우리 시장은 이 터키 간 불안감에 더해서 터키발 불안감에 더해서 미중 간 무역 분쟁 관련 우려가 재차 굵어지면서 불안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우려감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먼저 신승용 대표께 지난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지난주 전약 후강의 장세가 좀 진행되었다라는 부분. 상당부 하락이 짙어지는 듯 했지만 이내 어떤 그 상황, 그 하락폭이 깊어진 만큼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도 시장 내 유입이 되면서 시장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상당 부분 다시금 좀 시장 만회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간 단위로 본다라면 코스피 기준 코스피 1.5%, 코스닥 1.5%, 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6%에 가까운. 하지만 시장 분위기 조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거래 대금이 과거 9조 10조 원을 넘어섰던 불과 서너 달 전과 대비해서 지금 이제 4조, 코스피 기준은 한 4조 원대, 코스닥 기준으로는 한 3조 원대로 상당 부분 위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일단 시장 내 이렇다 할 모멘텀 상당 부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지금 가져보게 됩니다. 지난주 눈에 띄었던 부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터키발 신흥국 어떤 그 통화에 대한 우려감.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도 상당 부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지만 이내 다시금 하향 안정세 보여주면서 1125원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 1124원 90전이죠. 1125원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 나타내주면서 상대적으로 신흥국 대비해서 상당 부분 안정된 어떤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다라는 부분. 지금 그 화면을 통해서 그래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주초 상당한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내 주말로 갈수록 지난주 기준입니다. 주말로 갈수록 하향 안정화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었다라는 부분이 아마도 이번 주 일단 지난주와 대비해서 상당 부분 시장 내 어떤 비슷한 양상의 우려감 지속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외국인을 비롯한 기관 수급 상당 부분 개선될 여지 좀 보여지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최현정 앵커 간단하게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대표 어떤 그 무역 관련된 갈등과 관련된 로드맵을 11월 중까지 완성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 있은 이후 미국 월가 뉴욕 증시 상승 반전에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아마도 오늘 우리 시장 내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그럴 가능성
높게 우리가 판단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시장 내 생각되는 시장 일단 우려감도 상당 부분 있고요. 기대감도 있지만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조금은 좀 많이 있는 상황. 하지만 그 우려감 속에서도 하방 경직성은 분명히 확보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부분. 아마도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기업들을 비롯한 전반적인 우리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믿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금 현재 시장 내 코스피 기준으로 한 2210포인트 정도가 하방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은 한 740포인트 정도가 지지선이 될 그럴 가능성 높아 보이지 않나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에 대한 강력한 배경 아마도 터키발 어떤 그 신흥국에 대한 불안감 여전히 시장 내 잦아들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어떤 그런 펀더멘탈을 갖고 있기에 환율 시장에서도 나타났듯이 일단 우리 시장으로부터의 외국인들의 어떤 그 빠른 어떤 그 이탈 이런 부분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 1120원에서 1130원을 넘어서지 않는 상당 부분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것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이번 주 터키발 우려감이 여전히 시장 내에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에 대한 어떤 그 지속 가능성. 물론, 앞서 최 원장님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일본, 중국의 상무 부대표가 미국을 방문할 그런 예정에 있죠. 그리고 이번 주말, 미국, 무역부에서는 공청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과 갈등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된 공청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예. 더 나아가서 23일에는 미국의 어떤 그 2차 관세 부과죠. 총 500억 달러 중에 340억 달러는 지난 7월 이미 관세 발효가 되었었고요. 이내 2차에 대한 2차분 16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발효 이번 돌아오는 23일부로 발효 예정에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지금 현재 물 밑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듯이 보이긴 하고 있지만 수면 위에서는 관세 발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부분. 아마도 23일을 전후해서 시장 내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과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시장 내 우려감으로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볼 그럴 전망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결국은 환율 시장의 움직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슈일 텐데요. 8월 연준 FOMC 의사록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22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잭슨 홀 주요국 경제 수장들이 모여서 통화정책 수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만들어 나가는 잭슨 홀 미팅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결과적으로는 주요국들의 금리 방향성에 대한 스탠스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예고된 바와 같이 그리고 상당 부분 거의 기정사실화된 바와 같이 과연 8월 연준 의사록 발표에 있어서 연준 의사록에서 과연 매파적인 성향이 얼마만큼 짙게 나타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늠을 해보면서 아마도 9월 FOMC 회의에서 그들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이제 미국 연준 이미 거의 점도표상으로 예정된 바와 같이 4차례 금리 인상, 이 중에 2차례 금리 인상은 이미 했죠. 그러면 하반기 금리 인상 2차례 지금 예고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 9월달 그리고 12월이 되겠습니다. 9월달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시장 내 전문가들의 서베이에 의하면 96%가 이번 9월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과연 이로 인해서 3번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해서 4번으로 그 4번의 금리 인상이 확실하게 진행이 될 것이냐의 여부는 역시 12월이냐 아니냐,
이에 대한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시장 전문가들은 67% 정도의 12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좀 참고해 두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일단 이번 주 주요 부분 말씀을 드려보면요. 오늘부터 미국의 무역 대표부 공청회가 23일까지 열리게 되죠. 무역 대표부에서 공청회를 하는 부분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과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부작용,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이와 관련된 그 이야기를 듣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 되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관세청이 되겠습니다. 관세청에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우리나라의 수출 통계를 발표를 한다라는 부분. 이 8월 20일까지 수출 통계, 과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을까의 부분, 그리고 최근 일고 있는 위안화의 약세 부분, 이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의 둔화 부분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늠대도 분명히 될 것이다라는 거. 최근 위안화의 약세가 상당 부분 속도가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7위안, 달러당 7위안대까지 지금 현재 가파르게 위안화의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위안화의 약세로 인한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얼마나 둔화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그런 통계 지표가 내일 아침 발표가 된다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22일 현지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22일 저녁이 되겠는데요. 22일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FMC 의사록 공개가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어서 바로 다음 날 잭슨홀 미팅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23일이죠. 목요일, 우리 시간은 수요일, 밤이 될 것 같은데요. 대중, 2차 관세. 우리나라는 좀 금요일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금요일, 2차 관세 부과, 이제 과연 발효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일단 발표는 했으니까 발효 예정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과연 중국의 반응이 어떨 것이냐. 미국은 스케줄대로 일단 관세 발효를 했다라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 너무나 관한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 1차 때도 마찬가지 중국의 즉각적인 대응, 보복 관세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이번 2차 관세 부과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수 있다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금주 중요한 이벤트 가운데 향후에 환율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 미 연준의 8월 FOMC 의사록 발표와 함께 이후에 있을 주요국 통화정책 수장들이 모이는 이 잭슨홀 미팅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것으로 보이시는지 관전 포인트 짚어주십시오. 일단 이 부분 생각하셔야 돼요. 단기적인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일단 이야기되는 부분보다는 장기적인, 과연 균형금리가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한 균형금리일 것인가 라는 부분. 어쩌면 국가들마다 처한 위치가 상당 부분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스탠스가 과연 유로존도 그렇고, 유로존 내년 9월 이후부터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이미 발표를 해 놓은 상황, 그 스탠스가 변하게 될 것이냐 안 변하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과연 잭슨홀 미팅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힌트를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잭슨홀 미팅보다 조금 더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마도 22일 발표될 의사록 발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지난 8월 FOMC 이후 성명서 발표가 있었죠. 연준 의장의 어떤 파월 의장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의 탄탄한 경제 성장세, 이를 판단했을 때 점진적인 금리 인상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통화 당국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다라는 성명 발표를 성명서에 포함이 됐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라는 점, 아마도 의사록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의 어떤 매파적인 발언, 매파적인 분위기 아마도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 부분 높아졌다. 이에 대한 대비, 그리고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미 시장에서는 9월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100%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시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과연 추가적인 금리 인상, 9월 이후에 3차례의 금리 인상 이후에 과연 4번째 금리 인상을 정말로 단행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올해 안에
단행을 한다면 12월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텐데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 연말을 앞두고 과연 한 차례 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최근 특히나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무역 분쟁 가능성, 그리고 신흥국의 금융 위기 가능성, 터키발 어떤 그 환율의 불안감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거져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9월 금리 인상은 차치하고라도 12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여부가 아마도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상당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참고해 두시고, 일단 9월 금리 인상은 시장과의 소통은 이미 되어 있다라는 부분,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오히려 받아들이시면서, 이에 따른 우리나라 8월 그리고 9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과연 어떻게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우리는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미국은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 인상을 발효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이 해결책을 찾아갈 어떤 실무진 협상도 예정이 돼 있어서 주목이 되는데요. 미중 간 무역 갈등 상황이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 상당히 지금 현재의 상황은 물 위, 수면 위와 수면 아래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 서로 상반된 모습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겉으로는 이미 표면적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23일부터 제2차 총 500억 달러 중에 340억 달러는 지난 7월 7일 8일에 관세 발효가 이미 이루어졌었고요. 이번 2차 나머지 추가적인 16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발효 부분 이번 돌아오는 23일부터 실질적으로 발효가 된다라는 점. 앞서 말씀을 드렸죠. 과연 이에 대해서 중국이 바로 160억 달러에 달하는 상응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부가 아마도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수면 아래서는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의 상승을 만들어냈었던 상승의 주요 동력원이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중국 정부에 대한 어떤 서로 추가 무역 협상을 위한 미국으로의 초청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의하면 11월까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을 해소할 만한 로드맵을 지금 현재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에 매우 긴밀한 상황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마련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 오늘 오전 시장, 아마도 오늘 시장 내 상당 부분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어떤 이슈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에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그런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점 분명히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요,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의 또 첨단에 있는 또 다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스탠스 부분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10월 중에 미국 중간 선거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11월 중간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2020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놓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어찌 보면 이를 어떤 대통령 선거에 대한 상당 부분 긍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서로 어떤 레버리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효과로 그들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상황은 장기화로 진행이 될 그럴 가능성도 조금 시장 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까지 우리 시청자들 한번 참고를 해 두실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분명한 것, 지금 관세 장벽도 관세 장벽이지만 비관세 장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미 우리 시청자들 다들 주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 주말에 들려왔었던 소식이 있었죠. 중국의 안방보험이 소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미국 맨하탄 소재 다수의 빌딩을 지금 현재 다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들어올 정도로 미국, 중국, 그 관세 부분이 아니라 비관세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서로 맞닥뜨려서 서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 시청자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과연 지금 이제 무역 분쟁과 무역 갈등이 설사 봉합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에서 과연 어떤 양상들이 앞으로 벌어질지 이 부분까지 앞으로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요. 과연 글로벌 경제의 헤게모니를 누가 쥐고 갈 것이냐. 미국은 지금 현재 중국의 도전을 떨쳐버리기 위한 그런 어떤 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소위 말하는 수성을 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은 이미 제1의 세계 무역 경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 계속되는 도전장을 지금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마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부분은 설사 봉합이 된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끝난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과연 미국, 중국 어떤 쪽에서 샌드위치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부분을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이 속에서도 위안화의 약세, 달러화의 강세, 과연 우리 시장 내 수출 경쟁력 어떤 모습을 그릴지 이 부분까지도 아울러서 생각을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국내 증시 코스피가 1.5%, 코스닥도 1.5% 주간 기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증시 상승의 발목을 잡았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터키발 외환 위기 우려감이었는데요. 신흥국 시장으로의 확산 가능성 이번 주에도 내내 좀 우려될까요? 예, 이번 주도 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촉발된 부분들, 미국의 어떤 그 터키발 그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무역 관세 부분이 사실상 이런 부분들로부터 촉발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정치적인 양상들까지 이렇게 아우러지면서 상당히 복잡한 갈등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터키 리라화 이미 14% 가까이 폭락한 그런 상황에 지난 주말 추가적으로 3%, 4% 가까운 추가적인 하락이 더 이어졌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터키 리라화의 급락 부분은 이미 진정되는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은 두 가지가 있다라죠. 과연 첫 번째, 우리 경제로에 미치는 외국인들의 영향은 어떨까라는 점이 한 가지.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것으로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환율의 어떤 그 움직임 자체가 1125원, 1130원을 넘어서지 않고 1120원 이래대로 지금 내려앉아 있는 그런 상황. 상당 부분 상대적인 신흥국 통화 대비해서 우리 경제 통화는 상당 부분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이를 대변하고 있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근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과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은 아마도 유로존에 대한 경제 지표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터키와 어떤 그 유로존과의 어떤 그 영향, 그 서로가의 상관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아마도 유로존, 특히나 터키의 익스포저가 크게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대출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유로존에 있는 주요 은행들의 어떤 그 주가의 움직임이 아마도 터키발 우려감의 어떤 그 신흥국으로의 영향 부분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 시청자는 최근 이제 그 터키의 어떤 그 변화와 관련해서는요, 유로존에 상장되어 있는 독일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요, 유로존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은행들의 주가가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도 좀 단순한 어떤 걸 힌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 분명히 좀 드려보게 되겠습니다. 예. 일단 리라화 자산 보유를 하고 있는 유럽 은행들에 대한 주가 변화 분명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요, 달러화의 강세.
장기화 가능성도 우리가 분명히 염두해 두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근데 다만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조금 좀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수급에 좀 위축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일단 FOMC 의사록 발표 있죠. 그리고 잭슨홀 미팅 있죠. 그리고 터키발 불안감 있죠. 여기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이제 해소가 될 것이냐, 그 방향성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 시장의 어떤 그 움직임 크게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예. 자, 이제 30분 뒤면 국내장 월요일장이 개장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 투자 조언도 함께 여쭤볼게요. 일단 시장, 크게 반등을 하고 반락을 하고 이런 부분에 그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요. 예. 앞으로 가을 증시 어떤 그림을 그려가게 될 것이냐.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9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그 전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은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그 전에는 아마도 종목별 모멘텀 그리고 대내적인 모멘텀에 의한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는 거. 상당히 활발한, 상당히 좀 제한적인 종목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큰 시장의 움직임, 시장의 방향성은 앞으로 9월 이후 FOMC의 금리 결정 이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 내 주요 이슈 생각을 해보면 네 가지가 있겠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상황, 과연 이것이 갈등이 심화될 것인지, 아니면 갈등이 다소간 둔화되어서 오히려 시장 내 긍정적인 모습을,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인지, 이번 주 두 가지 이슈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이냐 아니면 긴장 완화 상황이냐, 이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는 부분과 함께 주요국의 통화정책 그리고 FOMC의 통화정책의 방향성까지 우리가 아울러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중요한 건 환율 시장 보셔야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과연 1125원대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1130원을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1110원대로 다시 내려앉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다행인 부분, 일단 금리의 인상에 대한 우려감 부분, 이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시장과의 소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기에 이 부분이 급작스럽게 시장을 급락시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 오히려 그 이후를 준비하는, 상당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결론적으로 개별 모멘텀, 개별 종목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아울러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개별 종목, 개별 이슈들 너무 큰 폭으로는 말고요, 좀 소폭으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한 주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과 함께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습니다. 신승용 대표는 이번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또 화상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는 시간입니다. 투자는 절제다 시간이고요. 절제마스터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마스터 김민준입니다. 예, 또 한 주 동안 이렇게 1부의 마지막 코너 시간에서 만나 뵙게 될 텐데요. 먼저 해외 선물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먼저 해외 선물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는데요. 시장 투자자들은 미중 무역 협상 소식과 터키의 금융시장에 좀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었습니다. 23일에 지금 160억 달러 상당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22일 기준으로 차관급 대표로 미중 간의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 아무래도 23일에 앞서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다면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향후 미증시의 상황이 무역 협상의 안도감이냐 또는 터키의 금융 규제가 우위에 따라서 증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지금 협상은 과연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다자회담, 이 다자회담이 지금 미중 간의 포석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미국과 중국이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 저도 좀 궁금한 점이고요. 또한 이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터키의 브론슨 목사
석방 요청에 대한 언급으로요. 트럼프는 우리는 당하고 있지만 않을 것이며 추가적인 제재를 하게 될 것이다. 브런슨 목사에 대한 선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또한 스티븐 문신 장관에 대한 발언도 있는데요. 브런슨 목사의 석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추가 제재를 놓겠다 하면서 엄포를 좀 놓았습니다. 무역 협상에 관해서 외부적으로는 협상을 하는 모습을 지금 비춰주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좀 엄포를 놓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해외의 그 시장 흐름을 좀 보자면 지금 무역 협상에 또 안도 랠리가 이어질지 아니면 터키발 제재가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종목별 지지 저항 흐름을 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입니다. 네, 나스닥은 금요일날 좀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요. 기업 실적 발표에 의한 흐름이었고요. 역시나 늘 말씀드렸던 듯이 주중 흐름을 보시면 기업 실적이 나올 때마다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다시 하강 흐름을 이어가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상단 포인트를 보시자면 7,408포인트, 중단으로는 7,365포인트, 하단으로는 7,321포인트가 위치한 모습입니다. 일봉상 흐름을 좀 보시더라도 위로 상단으로는 조금 상승의 여유가 있는 폭인데요. 금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 위아래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가 위로는 지금 매수 전략, 시가 아래로는 매도 전략을 좀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추가적으로 상단 포인트를 넘어서 안착할 시에는 7,408포인트가 되겠는데요. 7,435포인트까지는 좀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만기에 따라 10월물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루드 오일의 상단 포인트를 보시면 65.75포인트, 중단으로는 65.23포인트, 하단으로는 64.71포인트인데요. 지속적으로 크루드 오일은 하방 압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가팔은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가 상승 포인트가 나오면 다시금 하방으로 지속되는 좀 모습인데요. 금일도 상단 돌파보다는 하락 압력이 더욱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금일도 눌림 시에 매도 조건을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상단 돌파 65.76포인트를 넘어서 가기 전까지는 매도 압력이 좀 시달릴 것으로 보여서 금일도 크루드 오일은 매도 조건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유로입니다. 네, 유로는 조금 상승 흐름을 좀 나타냈었는데요.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가 눌림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에 관해서는 지금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단기 조정세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통화 상품이 좀 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상단 포인트를 보자면 1.1468포인트, 하단으로는 1.1385포인트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금일도 유로는 아무래도 좀 상승세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150포인트 안착 여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1.150포인트에 안착하고 나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금일 흐름의 관건으로 보이고요. 아시아 증시가 끝나고 뉴욕의 본장이 개장한 후에 좀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전에도 아무래도 횡보 강세 속에서 좀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비춰져서 금일도 유로는 조금 본장 개장 이후에 지금 접근하시라 눌림시 매수 접근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네, 골드도 연중 최저치를 찍었냐에 관해서 조금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이렇다 할 만한 연중 최저치, 최바닥을 확인했다는 흐름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하방으로 눌림이 나옴에 따라서 상승을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일 골드에 관해서 좀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상단 포인트가 1192포인트, 중단 포인트가 1184.1포인트, 하단이 1178.포인트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금일도 눌림 시에 골드는 매수 접근을 좀 추천해드리는 바이고, 골드 같은 경우는 일봉상 지금 흐름을 보시더라도 위에 지지대가 좀 없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눌림 시 매수 접근에 따라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시 1200포인트까지 지금 조금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도 여쭤볼 텐데 어떻게 방향을 위쪽으로 보고 계신지요? 네, 아무래도 국내 선물에 관해서는 지금 조금 금주에 관해서는 안도랠리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 실적 랠리가 끝나가는 시점 속입니다만은 미중 무역 협상 재개 소식이 있었고요. 또 단기로
국내 증시 및 선물의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뭐니 해도 금강산 관광 재개 소식이 또 남북 경협지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 만한 큰 상승 모멘텀은 아직까지도 좀 오리무중이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지만 가장 큰 우려인 G2 국가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재개 소식이 시장에 좀 완화된 모습, 긴장과 완화에 좀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녹십자세 상한가 등 또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금융당국의 테마감리 해소 부분도 주가의 상승 견인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3일 미중 무역 협상에 재료 소멸 전까지는 시장 투자자들이 상승 랠리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서 국내 증시 및 국내 성물은 상승세를 단기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선물에 관해서 상단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상단 포인트는 289.50포인트, 중단으로는 288.60포인트, 하단으로는 287.95포인트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금일 아무래도 펀더멘털적 요소나 여러 가지 해외 증시 상황들이 국내 증시 선물 또한 상승세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여서 금일 국내 선물도 단기 매수 접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절제 전문가 국내 증시 대응하시는 분들 위해서 추천주를 주시는데 먼저 수익률 리뷰 한 말씀 듣겠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죠. 8월 13일에 FNC 엔터를 추천하셨었는데 전일 종가 기준 6% 수익이 났고요. 1차로 주셨던 목표 주가 9,800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네, 먼저 FNC 엔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주도주가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아무래도 좀 엔터주의 시장 수급상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서 상승으로 좀 올랐던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금일에 지금 9,300원 흐름을 돌파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금주까지는 좀 홀딩을 하시되 23일 전까지는 조금 더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 목표가가 9,800원까지 도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익권이시면 23일 전까지는 좀 청산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FNC엔터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수익률 축하드리겠고요. 오늘 추천주는 두 종목이 있다고 들었는데 하나하나 듣겠습니다. 네, 금일 추천주는 두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무역협상 재개 소식에 국내 증시도 조금은 단기적으로 활발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일신바이오입니다. 일신바이오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간단하게 초저온 동결 건조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간략하게 바이오 장비를 만드는 전문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금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조금은 연동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고 간단하게 단기 순이익이 289.2%를 지금 이뤄냈습니다. 1분기에. 근데 가시적인 상승은 조금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 제약 바이오의 테마 감리 부분이 조금 해소됨으로써 금일에 지금 미중 무역 협상과 더불어 좀 상승세가 이루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추천을 드렸고요. 진입가는 2,500원 이하, 1차 목표가는 2,700원, 최종 목표가는 2,900원, 손절가는 2,3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난트입니다. 네, 아난트에 관해서는 골프 리조트 업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북 테마주에서 묶여서 금강산 주로 묶인 남북 경협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난트에 관해서는 다른 현대로폰 등등 여러 가지 좀 대북주들을 엮인 주들이 있었는데요. 아난트 같은 경우는 좀 가시적으로 상승폭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금일 금강산 재개가 이루어짐으로써 금주에 관해서 조금 상승폭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난트에 관해서는 테마주이기 때문에 꼭 손절을 잡으시고 단기 접근을 하시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난트 같은 경우는 시장가부터 좀 진입을 하시되 8,300원까지 눌렸을지 매수를 좀 임하시고 시장이 시초가가 5% 이상 갭상승 시는 진입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초가가 너무 갭상승이 이루어지면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기 때문에 좀 포기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9,800원, 손절가는 7,7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추천주는 일신바이오와 아난트였고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절제 마스터와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있습니다. 월요일을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손효로 팀장, 신인섭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